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을 계기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적지 않은 가운데 국회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란에 올라간 청원의 제목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폐기하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3월 29일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란에 올라간 청원에서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를 통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정황과 증거가 수없이 쌓여감에 따른 심각한 정치 부패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이 밝힌 청원의 내용은 사전투표함 부실 보관과 CCTV 없는 사각지대 보관으로 인해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과 정황들과 증거 영상들과 뉴스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서 이는 특정 후보와 당을 낙선시키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중범죄 사안이지만 이런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체포된 적이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부실과 비리와 범죄를 비호하고 오히려 앞장서는 듯한 정황들과 증거들로 인해 사전투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해킹으로 인한 숫자 조작이 가능하며 그 논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서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현장 중계만이 가장 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깨끗한 선거 방법임을 천명한다면서 전 국민이 바라는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방식을 즉시 법으로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청원의 핵심 내용은 선거관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즉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또 전자개표기를 폐지하고 대신 당일 투표로 하고 또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당일 수개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바꿔서 선거관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불식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앞으로 호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존의 선거관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유권자가 선거법 등을 바꿔서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동의 청원란에 있는 관련 청원에 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천 연수원선거 무효소송 등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중 한 명이죠.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즉각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도 법의 잣대를 바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변론을 열지 않고 증거보존한 투표함 열지도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을 직무유기로 봐서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패스트트랙 가처분 재판을 1년 넘도록 안 한 것과 금수완박 가처분 재판을 1년 넘도록 안 한 것을 직무유기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간첩 세력들, 좌파 세력들,
빨갱이 세력들 등 반대한민국 세력들에게 시간을 끌게 해준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우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라. 그리고 책임자들인 법원행정처장과 사건의 주심은 구속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저 썩어 빠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일거에 청소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왜 이 쉬운 것을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상당히 분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관들이라든지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박주현 변호사가 아니라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런 대법관, 저런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도대체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중 상당수는 거의 어떤 판결을 내릴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조금씩 교체돼 나가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온 행태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최고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두 기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저대로 그냥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라는 안타까움과 절망과 분노를 갖고 있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현실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4.15 총선 3주년인 올해 4월 15일, 그러니까 4.15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 2023년 올해 4월 15일이 됩니다만은 4월 15일에 4.15 총선 3주기와 관련돼서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규탄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에 열리는 집회는 국투본, 즉 민경욱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국투본에서 명명한 이번 집회의 명칭은 4.15 부정선거 3주기 규탄 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회 일시는 올해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리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장소는 서울 보신각, 그러니까 종각 앞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행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15 국투본 측이 밝힌 행진 코스는 보신각을 출발해서 종로 3가로 갔다가 종로 4가까지 간 다음에 을지로 4가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을지로 4가와 을지로 3가, 을지로 입구를 거쳐서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오는 행진 코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국투본 측은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미 3년 전에 실시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4.15 총선을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참으로 황당한 판결 그리고 졸속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고 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참으로 힘든 그런 투쟁을 벌여온 4.15 국투본 관계자들 또 이에 동참해온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만은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 집회가 4.15 총선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 이전에 있을 사실상의 마지막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민경욱 전 의원과 국토본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문제와 관련해 최근 짤막하게 다음과 같은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그는 연구 대상을 찾고 있는 이 땅의 수학과 통계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학생들은 2020년 4.15 총선 결과가 나와 있는 선관위 자료실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바란다면서 박사학위 논문거리가 수십 개 널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코멘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